안녕하십니까. 랩 2050의 김진경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주 거시적이거나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조영경 박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실제 작년에 공공기관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큰 뜻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긴 했었지만 사실 저희의 연구의 큰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들을 해야 됐었고 거기서 가장 먼저 이제 손에 들게 된 거는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은 모르시는 내용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뵀을 때 해석하는 내용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방법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조금은 변화시켜 보자고 마음을 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함께 다듬어서 조금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솔루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해봤는데 솔루션이 안 나오고 일단은 저 13대 유형을 조정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거에서 아니다.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시대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는 일을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국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연구와 논문들을 저희가 전부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규와 정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리서치하면서 시대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좀 전에 양동수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가치의 확장 측면 그리고 그 가치의 귀속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풀어졌고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정의 내린 후에 이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을 사회적 가치 7대 범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7개의 이슈가 모여진 7대 범주가 나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망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 7대 범주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 도구 2가지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린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 다음에 저를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서 세미 발제를 해주실 건데 조영경 박사님이 말씀해주실 소셜 BSC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 박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공공기관들은 일반 민간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적 도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정책적인 관점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저희가 제안드리는 7대 범주가 반영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 네, 사회적 가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규범적 지향성을 지나서 실증적 가치로 규범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공기관은 어떤 가치를 생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디로 귀속되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조금 매몰되어 있고 특정한 개인과 조직이 그 가치에 귀속이 되었다면 그 가치를 환경 사회적으로 조금 확장시켜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치의 확장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져가는 귀속이 개인을 비롯해서 사회공동체 미래 세대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환경사회로의 가치의 확장이고 경제환경사회를 조직 안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적용하기 위해서 7대 범주를 구성을 해왔었고요. 이런 7대 범주의 활동을 통해서 그 귀속의 대상이 개인과 사회공동체, 미래세대까지 함께 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공공기관의 7대 범주와 실천 항목은 이렇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만 되게 많이 했잖아요. 7대 범주 안에 인권, 일, 환경, 운영, 제품과 서비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들이 있으셨을 건데요. 일단 저희는 사회적 가치 7대 범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7대 범주에 대한 지향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일에 있어서는 양질의 노동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지속 가능하도록 보존되어야 하고요. 조직은 운영 과정상에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시민 지향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사회적 가치 7대 범주는 미래 지향점과 함께 소개가 되고 각각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행 항목은 조직이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나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이슈가 이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직이 점검을 해야 될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시면 인권 같은 경우는 사회약자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회약자가 보호되어야 되고 양성평등이 실현이 되어야 되고 취약계층의 고용이 증진되어야 되고 차별금지라든지 노동금지, 강제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조직의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관점에 의해서 이러한 실행 항목들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특징에 경영 상황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실천 항목들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업들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처럼 내부에 있는 이 실천 항목들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회적 가치 7대 항목과 7대 범주와 51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낼 때 그 기존에 제한되었던 13개 사회적 가치 유형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항목들은 독립적으로 아까 양 대표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각각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빠지는 지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하였는데요. 모든 조직은 이 7대 범주를 고려해야 되고 실천 항목은 각 조직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실천 항목은 해당 조직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천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할 때 우리 조직,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우리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상에서 있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디파인을 하는 것이 되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표 자체는 공공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으나 민간이나 비영리 조직에서도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시스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할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규제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연구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도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 범위를 줄여서 공문법에 의해서 기재부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조금 한정을 해놓고 보았을 때 모든 공공기관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 혹은 설립근거법에 의해서 공공기관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매년 평가되어지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공문법 내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공기관들이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 가치 내용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주된 내용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기반으로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이야기를 하지 사회적 가치는 불구하고 공공성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좀 부재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인가요? 이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이 나오면서 그 안에 사회적 가치 내용이 좀 담겨지긴 했어요. 근데 공법 내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이란 품질 향상과 그리고 경제 경영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영 혁신이라고 사실은 정의를 내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단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지침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 근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좀 살펴보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여 운영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거나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대적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 역시 가치의 확장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연구진의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럴까라고 했는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철도공사, 전력, 항만, 수자원, 토지, 그다음에 공항, 도로, 진난방, 난방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설립 근거법을 보면 참 이 설립 근거법에서 요구하는 목적 자체도 참 갭이 크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하고 잘 개발을 해서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있는 걸 일단 잘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진난방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 절약과 똑같은 난방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을 준수한다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 간의 목적 간에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관련 근거법을 설립 목적법을 이제 추진하는 곳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금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수자원공사였어요.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용과 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물 순환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설립 목적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영 전략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2017년 하반기에 경평이 이제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들 합니다. 경영 효율화 지표와 사회적 가치 지표가 구분이 되고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한 배점이 넓어지고 그리고 삶의 질과 협력과 참여라는 약간은 사회적 가치와 비슷한 지표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전 이 마지막에 있는 변화라고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요 사업 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0에서 15점 정도 사회적 가치 배점이 정해진 것들. 그래서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된 것들을 보시면 보이시죠? 색깔이 있는 것들은 같은 지표예요. 과거에 있었던 경영기획 및 사회적 책임 지표, 정부 권장 정책, 그리고 가점 항목이었던 일자리 창출 정책. 저 지표들이 해처모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지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롭다라고 생각했던 협력과 참여 그리고 삶의 질도 기존에 있었던 지표였었어요. 세부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 경평도 봤더니 큰 틀에서 봤더니 항목만 달라졌지 그 항목을 평가하는 세부 지표들은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위에 평가 항목이 바뀌지 않고 지표명만 바뀐 이 상황이 정말 우리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는 이 정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퀘스천 마크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지금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조금 보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당겨서 이제 조금 편집해서 잘 담은 수준 정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바뀐 경영평가가 지금의 사회적 가치 요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요.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만드실 때 윤리 경영과 인권 경영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인권 경영이 들어간 건 정말로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같은 게 노동인권 지표와 비슷해서 조금 저런 것과 함께 모여져야지 정확하게 공공기관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는 건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들이 받는 보건안전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들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사업에서의 사회영향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4월 3일 날 예타의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균형 비중이 이제 늘어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책성 평가 부분에 사회적 가치 지표가 들어간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지표들이 여전히 그 사업에 대한 서열화라든지 혹은 인풋 or 아웃풋만 결정하는 지표인지 아닌지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표가 들어가면서 경제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사회적 가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이 만들어질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서 조금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왔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영도구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7대 항목 51개 실행 지표 이 부분을 실행을 할 때 어떤 경영 도구를 쓰면 좋은가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조직의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관리할 때는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은 크게 5가지 사회적 가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회 존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조직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경영 시스템은 커스터머 포커스라고 해서 고객 중심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이라는 건 특정 이해관계자나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실행을 시키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겠다라는 경영진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를 이행하는 담당자들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이 가치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아닌 듣고 우리가 우리 원한대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아진 의견을 외부에 다시 공개해서 참여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프로세스 접근과 개선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실은 성과 지표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경영 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회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돌리면서 점진적 개선 혹은 지속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조직 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의 이 5대 원칙에 근거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데요. 시스템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 플로우는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받아들이시기 쉽게 기존의 플로우를 그대로 존중을 했으며 차이가 나는 지점은 스텝 3에 있는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저 운영관리 부분에서 조직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중요성 평가 혹은 사회 영향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이 뭔지 이슈가 뭔지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식별해내는 일을 하고 그것을 경영 전략과 통합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된 이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과제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기업 운영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가치의 확산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 1, 2, 3가 같이 이루어질 때 삶의 질, 사회 질,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관리 시스템이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에 조금 자료에 자세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조직의 상황 파악은 보통 우리가 경영 전략을 할 때 내 외부 상황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들은 이해관계자 식별 부분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1년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하청업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했던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약자 보호 이런 곳에 이제 치중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 약간은 포함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식별을 해서 그의 보이스들을 듣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장점들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CSR을 사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책임이 내줘야되지 못한 이유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를 들러리 세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의견은 저희가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업 조직 전반에 함께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는 조금 다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동반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성 평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제안한 실천 항목들이 좀 활용이 됩니다. 아까 13대 항목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캄캄한 암가 같은 데서의 기준점을 사실은 기준점이 되어준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법론을 주진 못했었어요. 저희는 좀 방법론을 줄 때는 이 7가지 범주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고 이 7가지 범주가 저희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실천 항목들을 다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감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중요성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는 관련성 결정, 중요성 결정, 우선순위 결정으로 조금 나눠지는 데요. 저희는 관련성이라는 것을 조직이 가치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밸류체인상의 가치 영향 평가를 통해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 풀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쉽게는 그 실천 항목들을 두고 본연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좀 식별해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성을 결정을 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별된 실천 항목이 동일한 비중으로 영향이 있지 않다는 것에 가정을 두고 사회적 가치 활동 중에 조직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창출의 시급성과 그다음에 역량의 크기를 고려해서 상대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제를 식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경영 전략을 통합하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진 과제와 사회적 가치의 정의들이 조직의 비전 미션에 들어가고 조직의 경영에 아우러져서 조직 문화화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핵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KPI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이 안 빠지면 절대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인사고과와 보수 체계와 통합을 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정말 내재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가치 과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공공기관들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어야 되느냐, 실현 방식은 크게 뭐냐를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첫 번째, 설립 목적 달성입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은 자선활동,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할 수 있으나 진정성이라든지 그 깊이에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원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물복지를 실현한다라든지 코레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라든지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립 목적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운영상의 사회책임 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공공기관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반부패 경영을 해야 하고 공정운영 관행을 준수해야 되고 환경 경영, 안전근무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민간기관과 발맞춰서 같이 공공기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치 사슬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치 확산자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입니다. 공공기관이 외부 조직의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를 통해서 밸류체인 상에 있는 조직들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치 사슬상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주로 하는 것이지만 협력사 선정 시 사회책임 경영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업의 기회를 주고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그 조직도 우리 공공기관과 별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밸류체인상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조직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협력사 CSR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이라면은 사회적 가치는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밸류체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해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공공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사회적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타입 3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안을 한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성과 지표 중심의 관리가 아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지속 가능하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인권 보호와 같은 다른 이슈로 변화는 되지만 사회적 가치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꼭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공감하고 함께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제별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의 확장과 귀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